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물론 해야지. 결과가 나오면 아빠 엄마가 바로 너를 집으로 데려올게. 그때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어떤 기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누군가에 의해 다시 끌어당겨진 것 같았습니다. 위험에서 막 벗어난 듯한 안도감이 들었지만 누군가에 의해 다시 한번 밀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록 검사를 급하게 하더라도 결과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저를 5호 아파트 단지로 데려다주고 얜 이모가 송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쇼핑몰에 좀 데려다줘요. 오늘 원래 특별히 보석 세트 하나 주문하려 했는데 아직 못 샀어요. 저는 이것이 아마 제가 정식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이모가 제게 주고 싶었던 첫 번째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아저씨가 즉시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야지. 제일 비싼 걸로 주문해. 내 목까지 더해서.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당연히 얜 엄마와 송 아빠의 친딸이었습니다. 얜 엄마는 감격에 겨워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제게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언제 이사할 거니? 아빠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저는 손에 든 얇은 종이를 내려다보았고 마음속에 안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수년간 쌓인 먼지가 마침내 깨끗이 닦여나간 것 같았죠. 저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어요. 얜 엄마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지. 그럼 오늘 바로 하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단지 16층이었습니다. 얜 엄마는 이것이 분명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16층에 살지 않았다면 그날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제때 그녀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보아하니 우리 모녀 사이의 운명은 정말 하늘이 정해준 것 같구나. 송아빠는 그 말을 듣고 지지 않으려는 듯 바로 말했습니다. 왜 당신 얘기만 해? 지난번에 진 교수님이 나한테 자료 번역할 사람 소개해줬잖아?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샤오샤오였어. 나랑 딸은 이미 오래전에 위챗 친구까지 맺었다고. 그때서야 얜 엄마는 자신과 제가 아직 위챗 친구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정말 손해봤네. 안 돼. 나도 바로 내 위챗 친구 추가해야겠어. 제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옌 엄마를 친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옌 엄마는 즉시 이전에 자오자오가 있던 기존 가족 채팅방을 해산하고 우리 작은 가족 구성원만 있는 새로운 그룹을 만든 후 저를 그룹으로 초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에는 송경에게서 온 이해할 수 없다는 물음표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할 때 저는 문득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원래 3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를 가면 이미 낸 보증금과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데 저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옌 엄마는 제 푸념을 듣고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전화 한 통이면 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샤오리 씨? 1603호방 빼려고 하는데 빨리 보증금이랑 집세 환불해줘요. 네, 전부 다요. 저는 매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옌 엄마가 이 씨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전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옌 엄마는 제 의아한 표정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짐 정리를 돕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실 제 짐은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옷이라서 조금 정리해서 포장하면 바로 끝났습니다. 책상을 정리할 차례가 되자 송아빠는 제 번역 자료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서류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자료 번역 진도가 조금 늦어졌어요. 송아빠가 손을 저으며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얘야. 이 자료들은 원래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어.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송아빠는 다시 옌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뽐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 5개 외국어나 할 줄 알아. 특히 스페인어는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해서 나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 우리 딸이 그렇게나 잘해? 5개 외국어나 한다고? 얜 엄마가 놀란 척하며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냥 그래요. 어릴 때 다른 재능은 별로 배울 게 없어서 용돈으로 전부 외국어 배우는 데 썼어요.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정도예요. 송아빠가 손에 든 자료 뭉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능숙하다고 할 수 있지, 얘야. 얜 엄마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고 자랑스러움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정말 뛰어나구나. 이건 분명 엄마를 닮아서 그래. 송아빠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내가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데 분명 나를 닮은 거지. 두 분이 저를 두고 자랑스럽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문득 매우 기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따뜻하고 즐거운 기분은 인터넷에서 팬들의 칭찬을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콤한 기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하는 걸까? 이제껏 철나는 제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에 찾아와 그녀 앞에서 저를 극찬했을 때도 그녀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에 제 가장 큰 가치는 결코 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심주와의 혼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얜 엄마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비록 네가 아빠 엄마 곁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넌 여전히 아빠 엄마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드는 딸이 되었구나. 제 얼굴이 즉시 뜨거워졌고 손을 들어 점점 붉어지는 두 뺨을 가리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칭찬하세요. 저 코가 하늘까지 닿겠어요. 얜 엄마와 송아빠는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고 그 후 다정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빨리 짐 정리하고 집에 가자, 얘야. 알았어. 엄마 알았다고. 절대 그 여자애가 언니 방 차지하게 안 놔둘 거야. 나한테는 오직 누나 한 명뿐이야. 누구도 내 동생 자리를 뺏어갈 생각 마. 됐어? 언니 걱정 마. 내가 반드시 그 여자애 쫓아낼게. 됐어. 나 끊을게. 송경이 참을성 없다는 듯 말하고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항상 사랑과 단결로 가득했던 가족 채팅방의 구성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원래 옌자오자오의 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소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자오자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서야 우리 집에 아이가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자오자오는 전화기 속에서 억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집에 안 돌아갈 거야. 그 사람들이 날 쫓아냈어. 샤오징아, 비록 부모님은 날 환영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너는 영원히 유일한 남동생이야. 송경은 그 말을 듣고 닭살이 돋아서 그저 건성으로 몇 마디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오자오의 스캔들 때문에 그가 학교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는지 하늘만이 알 것입니다. 잠시 후 송아빠와 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옌 엄마는 아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소개했습니다. 샤오징, 이쪽은 내 누나 옌샤오야.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뭐라고요? 송경이 즉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가 옌샤오라고요? 세상에, 진짜 옌샤오잖아. 나 누나 나오는 무인도 홈 한 달 내내 챙겨봤어요. 누나 진짜 최고예요. 어머, 믿을 수가 없어. 누나가 바로 내 누나라니. 송경은 기뻐서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그가 학교 전체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고 다닐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때 옌 엄마는 조용히 등나무 채찍을 들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더러 보충 수업 가라고 하지 않았니? 어디서 한 달 내내 그 프로그램 볼 한가한 시간이 났을까? 송경은 그녀에게 쫓겨 집안을 뛰어다녔고 마침내 키 크고 마른 그 소녀는 제 등 뒤에 숨었습니다. 연신 애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눈앞의 광경을 보고 저는 무심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가족의 분위기는 이렇게나 따뜻하고 시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송아빠가 부드럽게 제 짐을 집 안으로 들여다주며 제게 말했습니다. 네, 이 남동생 녀석. 어릴 때부터 워낙 장난꾸러기라서
나중에 네가 아빠 엄마 대신 좀 가르쳐줘야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전 중학교 시절 저는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라는 근본적으로 제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얜 엄마가 장난꾸러기 남동생을 쫓아다니다 지치자 그녀는 마지못해 채찍을 한쪽에 던지고 가볍게 꾸짖었습니다. 장난 그만 쳐. 네, 누나 여기 서 있잖아. 송경이 희죽 웃으며 재빨리 자기 방으로 달려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간식 창고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후하게 전부 제게 주었죠. 이런 대우는 이제껏 자오자오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먹어. 이제부터 누나는 내 유일한 친누나야. 송아빠는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나서 그의 옆구리를 가볍게 걷어찼습니다. 원래부터 그 애가 네 친누나였잖아. 뭘 또. 송경은 이런 발길질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카펫 위로 쓰러졌다가 즉시 다시 일어났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럼 자오자오는요? 그 누나는 이제 안 돌아와요. 아빠 엄마? 얜 엄마가 진지하게 그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샤오징, 너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해. 아빠 엄마가 네 누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오자오 스스로가 선택한 거야. 사람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며 계속 그럴 순 없어.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지. 그 애는 자기 부모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 아빠 엄마는 간섭할 권리가 없고 그저 앞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밖에 없어. 송경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아직 누나가 있으니까. 그의 누나는 또 바로 옌샤오였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분은 마치 환생 이야기 속 주인공의 대본을 손에 쥔 것과 같았습니다. 누나, 나 진짜 누나 찐팬이에요. 나중에 제 책이랑 공책에 전부 사인해주세요. 나 꼭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누나가 옌샤오라고. 제가 웃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사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너 공부도 도와줄 수 있어. 나 성적 엄청 좋거든. 송경은 즉시 굳어졌고 표정이 돌처럼 변했습니다. 그건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나. 옆에 서 있던 옌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즐겁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보충 수업비 꽤 많이 아낄 수 있겠다. 옌 엄마의 집은 총 3개의 침실이 있었고 구조가 매우 좋아서 전혀 비좁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오자오의 방이었던 곳을 정리해서 저를 위해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은 원래 자오자오의 생활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에 옌 엄마는 모든 낡은 물건들을 치우고 심지어 특별히 완전히 새 매트리스로 교체했습니다. 송경이 한 바퀴 돌다가 밖으로 나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방 너무 작아요. 우리 누나한테 손해잖아요. 얜 엄마는 할 말을 잃고 제 남동생을 쳐다보며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너 장난 그만 쳐. 나만 너. 예전에 자오자오가 여기 살 때는 누가 계속 자오자오 방이 너무 크다고 불평했잖아. 불공평하다고. 송아빠가 문득 무언가 생각하며 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옆집 방금 비었지? 네, 맞아요. 노우씨 가족이 방금 이사 갔어요. 송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두 집을 터서 하나로 합치자, 여보. 우리 집이 아파트 세 들어 사는데 아빠가 남의 집까지 허물려고 하세요? 송아빠가 차갑게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여기가 세 들어 사는 집이라고 했어?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이 아파트가 세 들어 사는 집이라고 말한 적 있어? 송경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고 마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옆집도 얜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너도 이제 컸으니 엄마가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옆집도 우리 집이야.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빠 엄마 손에 부동산이 좀 있는데 대부분 다 셀을 줬어.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도 꽤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곳의 몇몇 연속된 건물들도 모두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외할머니가 옌씨 가문으로부터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는데 대부분 현금이었고 일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돈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옌청의 4대 가문에 속한 유명한 부동산 회사들에도 외할머니는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배당금만 받았고 직접 경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한가롭게 살았죠. 네, 옌 엄마가 결혼한 후 외할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그녀의 이름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여윳돈이 많으니 이 집 저 집을 사들였고 그 후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옌 엄마 가족이 여전히 오한도로 구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단지 이곳이 원래 송아빠 가족의 옛집이었고 오래 살아서 추억이 많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녀가 아이들에게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옌 엄마가 항상 자신들의 집안이 원래 명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게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할머니가 특별히 당분간 자오자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옌 엄마와 송 아빠는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오자오에게 제공한 생활 수준은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녀가 항상 자신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경은 이때 멍해졌고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큰 떡이 떨어져 머리를 똑바로 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 사실 재벌 2세였던 거예요? 옌 엄마가 그를 가볍게 힐끗 쳐다보며 짜증나는 척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네가 성인이 되면 아빠 엄마가 성인 선물로 집 한 채 줄게. 옆에 서 있던 송 아빠가 즐겁게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의 마음속으로 이 바보 같은 아들 녀석? 아마 가족이 집 서너 채 정도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만약 등기부등본 전부를 그의 앞에 꺼내놓으면 분명 쇼크로 기절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연락해서 두 아파트를 터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짜야겠다. 터놓고 나면 우리 집도 아마 200제곱미터 정도 될 테니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완전히 낯선 방 안에 앉아 마음속에 문득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곳은 넓지만 차가웠던 옌씨 댁과도 달랐고 5단지 아파트에 작고 조용하며 외로웠던 아파트와도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과 활기를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밥 먹으러 나와 누나. 송경이라는 이름의 새로 사귄 남동생은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누나 한마디, 누나 두마디 저를 매우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식사는 송아빠께서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매우 좋았고 남동생의 자랑에 따르면 평소 집에서는 모두 그가 가족의 식사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옌 엄마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오직 아름다운 미인 역할만 책임질 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셔. 시간 날 때 아빠 엄마가 너 데리고 가서 뵙게 해줄게. 엄마가 다정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송 아빠가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은 말이야 너처럼 공부 잘하는 손녀를 제일 좋아하신단다. 옆에 있던 송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불만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맨날 그렇게 넌지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송아빠는 전혀 사정 봐주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빠가 너한테 넌지시 말하는 거 아는데도 한 번도 네가 바뀌는 걸 못 봤네. 우리 집에는 너희 남매 둘뿐인데 네 누나는 공부의 신이고 설마 넌 계속 공부 바보로 안심하고 살 생각이야? 송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침묵했습니다. 공부 바보도 나쁘지 않아. 이 공부의 신 누나 다리만 잘 붙잡으면 충분해. 밥 다 먹고 저는 원래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엄마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네가 막 집에 왔는데 그냥 둬. 엄마가 할게. 나중에 너랑 샤오징이랑 번갈아 가면서 해. 우리 집은 다 그렇게 해.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욱 편안해졌고
마음속에 여기가 바로 내 집이라는 안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송아빠는 차를 끓여 거실에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정말 느리고 부드러웠으며 도시 중심의 분주함과는 전혀 달라서 저를 매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그해 저와 옌자오자오가 뒤바뀐 일은 우연이 아니라 전부 위안 할머니 한 분의 손에 의해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얜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껏 부모님은 아이가 뒤바뀐 것이 그저 예상치 못한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누군가 고의로 꾸민 일이었다니.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빤히 쳐다보며 엄마의 눈은 즉시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분해서 당장이라도 위안 할머니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죽일 놈의 늙은이. 내가 원래 그 여자가 악랄하다는 건 알았지만 뼛속까지 이렇게 악랄할 줄은 몰랐어. 송아빠가 부드럽게 녹음기를 치우며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이 일은 아빠랑 네 엄마가 처리할게.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세요. 말을 마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번역 자료가 너무 오래 밀렸으니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얜 엄마는 원래 바로 그 녹음 파일을 들으려 했지만 송아빠에게 부드럽게 제지당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듣자. 두 사람은 개인 방으로 돌아왔고 그때서야 아빠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에 들려오는 대화는 제 부모님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르고도 위안 할머니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학 입시를 놓친 진실을 폭로하는 녹음 부분을 들을 때까지 얜 엄마는 즉시 떨며 아빠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해. 이 악독한 늙은이가 정말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그녀는 분명히 제 인생 전체를 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송아빠의 눈가도 붉어졌고 아픈 마음으로 엄마의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아빠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와 내 외할머니가 이 정도로 양보했는데? 심지어 옌청을 떠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왜 기어코 내 딸을 상처 입히려는 걸까? 외할머니 스웨와와 할아버지 옌자하오는 이미 완전히 단절했고 조금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온 옌씨 가문에는 위안 할머니 혼자 남아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송아빠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엄마는 절대 옌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양측 모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송아빠가 부드럽게 엄마를 안으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네 탓으로 돌리지 마. 다행히 이제 우리 딸을 다시 찾았잖아. 앞으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많이 보상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자 여보. 다음 날 오랫동안 조용했던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블로거들이 퍼뜨린 핫한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또 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의 내용은 수천만 팬을 보유한 인기 절정의 YC성을 가진 한 여성 스타가 실제로는 진짜와 가짜 영예라는 신분, 뒤바뀜, 그게 가짜 영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전체에서 제 이름은 YT라는 두 글자로 이니셜 처리되었고 거의 제 실명을 그대로 쓰는 것만 빼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네티즌들은 즉시 떠들썩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다. 예전에 내가 그녀를 5호 아파트 단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 5호 아파트? 부잣집 영애가 그런 곳에 살 리가 없잖아. 아마 진짜 영애가 돌아와서 그녀가 쫓겨난 거겠지. 불쌍하기도 하지. 뭐가 불쌍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수년 동안이나 빼앗았고 20년 동안이나 호의호식했잖아. 불쌍하다고 말하자면 진짜 영애가 가장 불쌍하지. 뉴스가 터지자마자 제 화제성은 순식간에 다시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 후 수많은 대형 블로거들이 이 뉴스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니셜을 쓰는 것도 귀찮아하며
직접 제 실명인 옌샤오를 사용했습니다. 대량의 물타기 부대가 즉시 댓글에 몰려들어 일부러 소란을 피우고 모든 것을 어지럽혔습니다. 페이샹은 즉시 제게 메시지를 보내 스크린샷과 함께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나 원래 옌씨 집안 친딸 아니야. 저편에서 페이샹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 후 제게 한마디를 다시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언니를 응원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옌샤오이지 언니의 신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감동해서 바로 감사 스티커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서야 저는 웨이보를 켜서 보았고 그 뉴스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 순위 끝자락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도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이번에 옌자오자오가 마침내 좀 더 똑똑해졌구나. 더 이상 어리석게 직접 전쟁터에 뛰어들지는 않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태연하게 웨이보에 한 줄의 글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옌샤오, 더 이상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원래 옌씨 집안의 친딸이 아니었고 현재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옌 엄마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 사진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은 매우 아무렇지 않게 찍혔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제 팬들이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댓글창은 이미 물타기 부대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20년 동안이나 빼앗았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라면 더 이상 나설 면목도 없을 텐데. 도둑년, 뻐꾸기 같은 년. 이 세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재빨리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아래에야 제 진짜 팬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설령 신분이 뒤바뀌었다고 해도 옌샤오도 피해자 아니야? 그해 옌샤오는 그저 갓난아기였을 뿐인데 어떻게 무언가를 바꿀 능력이 있었겠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옌샤오는 항상 옌씨 집안 딸 아니었어? 이때 옌자오자오는 마침 제가 올린 사진을 보았고 힐끗 보자마자 이곳이 송씨 부모님 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송경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왜 옌샤오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어? 너 부모님께서 그녀를 문전박대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송경은 오랫동안 그녀를 달래는데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게 바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거 아니야. 누나가 잘못 본 거야.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녀가 올린 사진 분명히 우리 집 식탁이잖아. 송경이 일부러 오! 하고 소리를 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나한테서 사진 가져간 거야. 나랑 그 누나 방금 위챗 친구 맺었거든. 누나 걱정 마. 나한테는 오직 누나 한 명뿐이야. 옌자오자오는 즉시 그에게 달래져서 자신이 무엇을 물으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역시 내 착한 남동생이야. 다음에 누나가 집에 돌아갈 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꼭 사줄게. 송경이 전화를 끊자마자 고개를 돌리니 농구공 하나가 자기 쪽으로 똑바로 날아왔습니다. 그가 서둘러 손을 들어 막으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샤오페이니엔, 너 미쳤어? 방금 그 공을 던진 소녀는 그저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었고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또 내 그 누나랑 전화하는 거야? 그런 누나를 두고 너 창피하지도 않아? 송경이 즉시 샤오페이니엔을 째려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 옌자오자오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창피한 짓을 많이 했는데 너는 따라 배우지 마. 송경의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네, 입 정말 길다. 남의 뒷담화 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네. 하지만 아쉽게도 널 실망시켰네. 내 누나는 옌자오자오가 아니라 옌샤오거든. 송경, 너 허풍 좀 그만 떨어. 만약 네 누나가 옌샤오라면 우리 누나는 응우엔 짜겠다. 좋아. 만약 네 누나가 응우엔 짜라면 우리 형은 쩡밍치라고 해도 그리 과하지 않겠네. 샤오페이니엔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오페이니엔이 더욱 비꼬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너도 그런 누나가 너무 창피해서 이제 친누나도 인정 안 하려는 거야? 송경은 인내심을 모두 잃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너희 속이는 거 아니야.
옌샤오가 진짜 내 누나라고 친누나. 샤오페이니엔이 즉시 비웃었습니다. 네가 누굴 속여? 설령 네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누나라고 불러도 과연 그 사람이 널 인정이나 할까? 송경은 화가 나서 목이 메었고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그럼 너 나랑 내기할래? 지는 사람이 개처럼 짖는 거야. 좋아.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너한테 영상 통화할게. 만약 네가 옌샤오더러 너를 남동생이라고 한마디 부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개처럼 짖을게. 반대라면 어쩔 건데? 감히 할 수 있어? 송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기라면 내기지. 너희 두고 봐.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도 점차 신분 뒤바뀜 이야기 속 진짜 영예가 바로 옌자오자오라는 것을 파헤쳐냈습니다. 바로 이때 옌자오자오는 즉시 철란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리고 웨이보에서 태연하게 자신이 바로 옌씨 집안의 친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친부모님께서도 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친가족 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결코 양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들과의 관계도 항상 유지될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송씨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강조하며 그들이 여전히 집안에 그녀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고 언제든지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께서 제게 두 쌍의 멋진 부모님을 주셔서 두 배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 나서 그녀는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바로 그 후 그녀는 일부러 제게 위챗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오자오 듣자 하니 샤오징이 언니를 문전박대했다면서요? 나 자오자오 어릴 때부터 샤오징과 나는 가장 친했어요. 그 애가 새로운 누나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언니가 그 애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애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나 자오자오. 다음에 제가 집에 돌아갈 때 반드시 그 애를 한바탕 혼내주고 부모님께 언니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설득할게요. 제가 조금의 격식도 차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병 있냐? 그러고 나서 바로 그녀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때 저는 제 방에 눌러앉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송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디가 그가 말한 새로운 누나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거지? 분명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그의 새로운 누나인 나인데. 누나,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 송경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의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 옌자오자오한테 무슨 말 했어? 송경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 누나 미쳤어요.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온갖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 누나가 자기를 쫓아내서 집에 못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남동생인데 설마 자기를 안 믿겠냐면서요. 그가 즉시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남동생은 맞지만 바보는 아니거든. 같은 시각 저편에서 저에게 차단당한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천란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오자오, 무슨 일이냐? 옌자오자오가 깜짝 놀라 서둘러 휴대폰을 주워들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왜 심주랑 밖에 나가서 놀지 않는 거니?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야? 옌자오자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바빠요. 맞아. 그는 매우 바쁘지. 매일 회사에 가야 하니까. 철란이 잠시 의욕에 찬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이냐? 그녀가 즉시 순순히 바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는 제가 일할 때 방해하는 거 싫어해요. 옌자오자오는 네티즌들의 심리를 파악한 듯 적극적으로 불을 과시하며 귀족 아가씨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덕분에 적지 않은 팬을 더 끌어모았습니다. 자주 호화로운 생활을 올리는 것 외에도 그녀는 가끔씩 옌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을 자랑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도 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비단 같은 삶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즉시 제 현재 삶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친절하게 그들을 대신해 답해주었습니다. 옌샤오는 아마 아직 5호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예요. 새 들어 사는 집이죠. 저와 양부모님은 원래 매우 친했고 그분들이 이 새로운 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설령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생활 수준이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옌씨 집안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께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그녀가 그쪽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게 뻔하네요. 그녀의 말은 자만과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본 것 같았죠. 그들의 눈에 저는 양부모에게서 옌씨 집안에서 쫓겨나고 친부모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옌자오자오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문득 옌자오자오의 친부모님 집안 형편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시 온갖 추측으로 폭발했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4명도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해명해야 했습니다. 나 5호 아파트에 더 이상 안 살아. 나 지금 친부모님 댁에 있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소문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 마치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걸 보면 네티즌들이 특별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 시루오가 재빨리 바로 물었습니다. 친부모님 댁? 너 어디 살아? 우리 손님으로 가도 돼? 응우엔 짜도 신나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놀러 가자! 나 얜 이모님 못 뵌 지 오래됐어. 정밍치가 짧게 말했습니다. +1. 당연히 저는 그들이 놀러 오는 것을 매우 환영했지만 제가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 옌 엄마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즉시 목이 메었습니다. 당연히 되지 얘야. 여기가 바로 내 집인데 너는 친구들을 초대할 권리가 충분히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감동해서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이라고? 엄마는 즉시 이 단어에 주목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어? 제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란 씨가 제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요. 송엄마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바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는 특별히 준비할 거 없어. 요리랑 과일은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친구들을 잘 대접하기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즐겁게 방으로 돌아왔지만 제 등 뒤에서 얜 엄마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 샤오샤오도 천란의 친딸이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자기 친딸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송아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위안 할머니도 바로 천란이 자기 딸을 사랑하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었어? 하지만 괜찮아. 이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 저는 재빨리 단체 채팅방으로 돌아가 모두와 내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1월이 거의 끝나가고 옌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게을러서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집 아파트도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아직 남아있어서 수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칸막이 벽을 허물고 두 아파트를 터서 하나로 합친 후 공간 구조를 조금 다시 설계하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 보면 아마 다음 달이면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터놓으니 매우 넓고 환해졌습니다. 제 방은 훨씬 더 커졌고 개인 서재와 개인 욕실을 따로 설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송경은 마침내 창문 없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침대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욕실까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응우옌짜 세 사람이 약속대로 놀러왔고 간단한 선물로 과일을 좀 사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로오가 호기심에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집 수리 중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옆집이랑 터서 그렇게 하면 더 넓어질 거야. 응우엔 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 집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소셜미디어는 이때 옌자오자오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거의 빈민가나 다름없다고 떠들썩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사실 제 집도 호화롭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중상급 정도는 되었고 공간도 전혀 비좁지 않았으며 제 친구들이 놀러와도 매우 편안해했습니다. 정밍치가 바로 말했습니다. 송경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몇 사람을 보고 즉시 굳어졌고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응우엔 짜가 즐겁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네가 샤오징이지? 나는 네 누나 친구야. 내 이름은 응우엔 짜. 나는 쩡밍치. 쩡밍치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루오. 시루오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송경이 경악하며 한마디 외쳤습니다. 엄마야. 그러고 나서 즉시 문을 열고 급하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분명히 아까 내가 문을 잘못 연 거야.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그는 밖에서 정신을 차린 후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고 과연 여전히 응우엔 짜와 다른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는 펄쩍 뛰어올랐고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진짜잖아! 살아있는 연예인이잖아! 쩡밍치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죽은 연예인이라도 있단 말이야? 옆에 서있던 옌엄마가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형, 누나들이 다 앉아있는데 네가 그렇게 뛰어다니면 채통이 서겠어? 송경은 대꾸도 하지 않고 즉시 방으로 달려가 한참 동안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예전에 학교 축제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입었던 양복으로 갈아입고 목에는 정중한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꼼꼼하게 준비한 후 다시 진지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친구들 초대했는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요? 아까 제가 너무 실례했네요.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송경, 옌샤오 누나의 친동생입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한 바퀴 돌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저 이렇게 입으니까 누나 체면 깎이진 않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안에 있던 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에 그대로 뿜어버렸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 미안 동생아, 나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우리 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너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그가 더욱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친구 사이예요? 이쪽은 응우엔 짜 누나, 이쪽은 쩡밍치 형, 그리고 저쪽은 바로 초특급 재벌 이세잖아요. 전혀 평범하지 않다고요. 시루, 초특급 재벌 이세는 또 뭐야? 잠시 후 송경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편에서 즉시 도발했습니다. 송경, 오늘 영상 통화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쫄았냐? 이 시간 남았는데 그냥 항복하고 개 짖는 소리나 몇 번 들어보자. 송경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의기양양하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샤오페이년, 너 두고 봐. 오늘 내가 반드시 너를 무릎 꿇리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 테니까. 송아빠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누가 너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송경이 머리를 감싸쥐고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냥 제 학교 친구예요, 아빠. 며칠 전에 제가 걔들한테 우리 누나가 옌샤오라고 했더니 걔들이 안 믿는 건 물론이고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요. 누나, 이따가 제가 걔들한테 영상 통화해서 누나 얼굴 좀 보여줘도 돼요?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남동생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면 안 될까? 다음 이야기는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흥묘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